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심장부에서는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2026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그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고 권력층의 약물투약 의혹과 반인륜적인 암살 공작,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계엄 선포의 배후라는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이나 고소고발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 수뇌부가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한 채 강력한 약물에 의존하며 제1야당 대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했고, 심지어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해 정적들을 숙청하려 했다는 이 천인공노할 의혹은 이제 명백한 실체적 진실로 우리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뷰는 최근 폭로된 충격적인 녹취록들과 특검팀의 비밀 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결정적 물증, 그리고 가덕 도테러 사건과 12월 3일 계엄 사태의 연결고리를 하나로 묶어 그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철저하게 해부합니다. 과연 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잔혹한 테러를 기획했으며, 왜 그들은 2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추악한 약물 중독과 살인 공모를 어둠 속에 가두려 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의 처참하게 무너진 정신상태와 치명적인 약물 투약 의혹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내부 관계자의 육성 녹취록은 가히 국가비상사태급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 인물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통렬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제보자는 녹취록에서 명확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서 맨정신으로 살지 않는다고 통렬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로포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매일 무엇인가를 맞고 몽롱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대중이 익히 알고 있는 강력한 수면 마취제이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결정적 대목입니다. 명징한 이성으로 철저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권력의 핵심 인물이 낮에는 약물 기운에 취해 꾸벅꾸벅 조는 비정상적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하는 치명적 폭로입니다. 약물에 찌든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일 수 있겠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는 기괴한 신병과 약물 중독이 뒤섞인 야행성 기행으로 이어집니다. 제보자는 밤에 미쳐서 돌아다닌다는 섬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밤에는 주술적인 신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약물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칭칭 감고 밤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제보자의 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함대의 키를 쥐고 있는 자의 내면이 얼마나 극도로 황폐화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이것은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전근대적인 관계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합리성 이성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할 권력 중심부에서 아직도 원시적인 무속신앙과 강력한 약물에 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제보자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가리켜 모래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거짓말을 산처럼 쌓아 올리며 약물 기운이 깨어나 진실이 터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가 결국 정적을 향한 잔혹한 폭력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특히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었던 그 공포의 밤에도 김건희 여사의 행적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력의 심장부가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그 시각, 김 여사는 강남의 박동만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맞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면증 치료를 위한 평소의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국정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비열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프로포폴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개운하게 계엄진두 지휘를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을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최정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12월 3일 계엄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 거대한 도박의 총기획자이자 몸통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노상원수첩에 적힌 수사 대상에 한동훈과 최재형 목사 같은 인물들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이 살벌한 명단을 작성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권력의 관계는 결국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암살교사라는 최악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부인 김충식의 주변에서 흘러나온 녹취록들은 그 구체적인 실행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증언은 이제 단순한 의혹을 넘어섰습니다. 김충식의 동거녀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은 김 여사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암살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김충식 본인의 육성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권총으로 쏴야 한다거나 죽여야만 대한민국이 산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오의 표현이 아닙니다. 약물에 취해 사리분별을 상실한 권력심장부의 지시 아래 정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명백한 살인공모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힘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범죄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과의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검팀이 김충식의 비밀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의문의 수첩에는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꿀 결정적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 적힌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가덕도 테러범인 김진성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이 바로 그 아산 배방읍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떻게 그토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8개월 동안이나 나무둥치를 찌르는 연습을 하며 암살자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김충식의 수첩에 적힌 7억이라는 숫자는 테러를 사주하고 실행하기 위해 전달된 검은 돈의 흔적이거나 그들의 비릿한 거래를 증명하는 핵심 물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경찰이 왜 그토록 서둘러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테러범의 변명문을 비공개로 붙였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약물과 무속에 찌든 권력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정적의 목숨을 7억이라는 돈으로 거래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특히 가덕도 테러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증언들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단독 범행이라던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현장에는 치밀하게 준비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벤츠남으로 불리는 인물은 가덕도의 어촌 계장이자 수협조합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세계로교회의 독실한 신도였습니다. 세계로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재명은 죽어야 한다고 설교하며 적개심을 고취했던 소년 보목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벤츠남은 범행 전날 갈 곳 몰라 헤매던 테러범 김진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 인근의 모텔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벤츠 뒷좌석에 김진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명 빡빡이로 불리는 또 다른 가덕도 주민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전까지 테러범과 함께 움직이며 동선을 체크하고 조력했던 명백한 공범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은 단 5장에 불과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중대 테러 사건을 한 미친놈의 단독 범행인 자범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범행의 배경이나 배후에 대한 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직 김진성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의 압승이 무서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단순한 논리뿐입니다. 심지어 범행 현장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수십 명이나 출동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자승스님의 의문의 소신 공략 현장에도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권력의 정보기관이 이러한 기괴한 죽음과 테러, 현장마다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자 은폐 공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는 종교와 무속이 뒤섞인 기괴한 카르텔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세계로교의 소년 보목사와 김충식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커넥션은 종교적 관기와 약물적 환각을 앞세워 암살 공작을 정당화했습니다. 손 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섬뜩한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세뇌시켰고 김충식은 그 배후에서 비밀 다이어리와 연락처를 관리하며 실질적인 공작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와 문서들은 그들이 2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적을 공격하고 사법기관을 압박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가 조작과 국정농단 그리고 상습적인 약물 투약이라는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의 생명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내란 음모이자 반인륜적 테러 범죄입니다. 거짓과 약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이제 그 밑동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범죄와 마약류 관리 위반 사실을 숨겨온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김충식의 비밀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녹취록과 물증들은 그들이 꿈꿨던 독재와 암살의 시나리오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침묵과 방조로 일관했던 언론과 비겁한 사법기관들도 이제는 국민의 분노 앞에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물에 취해 정적의 심장을 조준했던 그 잔인한 칼날과 권총의 명령이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날 대한민국은 비로소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보자의 증언대로 그들이 내일 행복하기 위해 오늘 잠만 자면 무언가 대형 사고가 터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약물을 주사하는 그 처절하고 추악한 삶의 끝이 어디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미 도덕적이고 법적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범죄 은닉을 위해 정적을 살해하려 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하며 약물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좀비 권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력 운영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합니다. 민생경제는 파탄났고 외교는 고립되었으며 국민의 안전은 위태롭습니다. 그들이 약물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에 선량한 국민이 다치고 민주주의가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약물과 무속적 관계에 빠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자들은 반드시 가장 가혹한 법의 처단과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비밀 창고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이제 빛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조작된 수사는 진실의 거대한 목소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인사이트 뷰는 김건희 여사와 김충식, 노상원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모든 범죄, 가담자들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아산 배방읍의 7억이라는 돈의 흐름과 비밀 다이어리 속에 숨겨진 추악한 이름들, 그리고 권력심장부의 상습적인 약물 투약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박동만 성형외과를 찾았던 그 검은 행적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깨어있는 눈이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위태로운 모래성도 권력의 비호 속에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합니다. 거짓과 약물 그리고 암살이라는 가장 저급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 했던 자들의 최후는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분노가 이 거대한 진실의 파도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약물에 취한 자들의 사유지가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이 주인인 위대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인사이트 뷰의 날카로운 분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날카로운 분석이 여러분 가슴에 깊은 통찰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먼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통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지금 즉시 하이프 버튼으로 강력한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아울러 인사이트 뷰가 더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5월 990원의 뷰사랑 멤버십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은 제가 더 집요하게 팩트를 추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댓글이 다음 더 깊은 분석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뷰였습니다.